여러분, 다시 한번 손흥민이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토트넘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캡틴답게 팀을 이끌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부 팬들과 언론에서는 손흥민을 향해 퇴출설까지 거론했었죠.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왜 그가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지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준 압박, 패스, 그리고 결정적인 어시스트까지 모든 장면이 그의 가치를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건재하며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의 주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고 선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역시 위기의 순간일수록 손흥민이 빛나는 법이죠. 전반 26분, 손흥민은 특유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이를 피하려다 실수를 범했고 걷어낸 공이 그대로 솔랑케에게 흘러갔습니다. 솔랑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그대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손흥민의 압박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반 34분, 손흥민은 직접 득점을 노렸습니다. 빠른 드리블 돌파 후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공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슈팅 자체가 아니라 손흥민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언제든지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공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의 역할을 넘어 경기 조율자로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을 받을 때마다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며 공격을 지휘했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동료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상대 수비진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했고 그로 인해 다른 공격수들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전반전 내내 날카로운 패스와 위협적인 돌파, 그리고 적극적인 압박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장면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경기를 바꿔놓았죠. 캡틴 손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서는 또 어떤 극적인 장면이 펼쳐질까요?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후반 3분,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은 빠른 판단력으로 메디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메디슨에게 볼을 내줬고 메디슨은 지체 없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인지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선수였다면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거나 서둘러 크로스를 올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습니다.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패스 타이밍을 정확하게 조절하며 동료가 최고의 위치에서 슈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의 중심이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2대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후반 18분, 토트넘은 잠시 집중력을 잃으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패스 플레이에 수비진이 흔들렸고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실점이 나왔습니다. 2대1,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동료들을 독려하며 다시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9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공간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상대 수비가 몰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스펜스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의 크로스는 솔랑케를 거쳐 오도베르의 발끝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1. 이 순간이 바로 8강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가 반격을 노리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 골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득점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적인 장면마다 팀을 위한 플레이를 펼치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후반전에서도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냈습니다.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전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제 토트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패스 성공률 79%, 찬스 생성 2회,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경기 내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동료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과연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을 의심했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 후 같은 매체들이 손흥민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경기 전에는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기사를 썼던 언론이 경기 후에는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믿어온 팬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선수라는 것을요.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손흥민은 늘 그래왔듯이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입니다. 8강전은 4월 11일과 18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는 피지컬이 강하고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지금처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상대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진은 빠른 공격수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의 속도와 결정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토트넘이 8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메디슨, 솔랑케 같은 공격 자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증명했듯이 그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빛나는 선수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한 토트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8강전에서도 손흥민과 토트넘을 향한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하며 끝까지 손흥민을 믿고 응원해봅시다.